충고예요. 지금 이 안에서 지금 우리가 잘 맞는다. 다시 친구를 한번 띄우라 그래봐. 지금 이 안에서 혹시 생긴 게 보이는 건 없으시죠? 이 친구를 한번 잡아보면 돼. 오늘 똥을 하면 일어나서 앉아서. 이제 우리가 조명이나 시청하고. 여기는 안 와도 돼요. 이게 어때? 우리 지금 떨어져요? 우리 이제 해야지. 선생님 떨어져요? 네. 너도 둘이 억지로 만나고 있구만.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를 못했는데 사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한테 이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보면 이혼이 많이 있는데 이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둘이 맞아도 그런 사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후보가 신부가 뭐 신랑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안이 있을 때 이런 테스트를 하면 제일 정확한 차를 안 먹어. 차를 안 먹어. 집중들을 안 하고 저거를 시켜. 뭐 드신다면 좋은 예, 안녕하세요. 한양구청에 있는 김청호입니다. 저는 주야장창 가는 게 행정혁신 쪽하고 주민 서비스 향상 쪽인데요. 실질적으로 웹2.0 시대의 그 어떤 타겟을 음식점, 강남의 음식점을 어떻게 마케팅을 강화시켜주느냐, 그리고 자치단체 역할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웹2.0에 맞춰서 한번 만들어봤고요. 오늘 급히 만들으라고 조금 부실하겠지만 내용은 일단 충실하게 전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목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인데 웹2.0 시대 음식점인 마케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돈 많이 드시는데. 붙였어요. 운영 강남의 음식점이 한 12,000개 정도 되고요. 이게 먼저 일반 음식점하고 단란주점, 휴게, 커피숍하고 다양하게 섞여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남이 어떻게 보면 클럽 놀이문화의 어떤 분산처럼 될 수도 있는데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12,000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임대료하고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을 증대시켜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또 있다고 보고요. 기존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의 오프라인 마케팅입니다. 온라인 마케팅은 많지 않고요. 광고 주로 이제 그 가로 광고나 아니면 밖에 돌출 광고, 그다음에 출입구에 있는 광고. 온라인 광고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SNS를 배워서 인터넷 1.0부터 지금 2.0까지 SNS 광고까지 하는 마케팅하는 그런 쪽에 포션은 제가 볼 때 한 10% 될까 말까요. 한 1200개, 1000개? 나머지 10,000개 이상은 소위 찌라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간판으로 다 광고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게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문제점이 과연 뭘까? 현장에서 본 거는 과다 경쟁이 굉장히 심한 상태죠. 지금 커피숍 같은 경우는 망하고 새로 인테리어하고 하는 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는 거는 잘 되는 집만 보고 잘 되는 집만 가기 때문에 다 잘 되는 거고 다 성공하는 걸로 보이지만 우리가 가지 않고 보지 않는 그 지역의 어떤 상권은 상당히 많이 있고 그거를 또 망해간다는 거죠. 한 90%는 망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마케팅에 치중하다 보니까 흐려지는 범위라든지 비용이 상당히 범위는 협소하고 흐려지는 범위는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고 그런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규제와 정보 부재를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의 규제는 제가 봐도 엄청난 규제가 있습니다. 식당을 하나 지어야 하려면 소방 설비를 해라,
뭐 비상구 표시를 그려라, 소화기를 몇 개 갖다 놔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간판은 가로세로 몇 cm 이상은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음식 보관에 대한 날짜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는 뭐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소방 세금은 또 이렇게 복잡한지, 세금은 뭐 단일화도 안 시켜주고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세금 부과를 하고, 결론은 뭐냐면 사업하는 사람이, 식당 하는 사람이 맛과 위생에 신경 쓸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부수적인 규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완셋으로 토탈로 해결해 주는 것이 가능할 거고요. 현재 상태는 뭐 그 정보도 사실은 뭐 법령이 바뀌고 규제가 들어가면 그에 대한 홍보가, 우리는 뭐 그냥 미디어, 매스미디어로 뿌리고 말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도달이 잘 안 되고 바쁜 사람들은 마케팅의 한계에 봉착된다는 건 그분들이 이제 웹 2.0이나 이게 소설을 모르니 웹 2.0을 오프라인 강의에만 막 위주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영희 대표님께 말씀을 드려서 도움을 얻었는데, 강남 쪽에 이제 소셜 마케팅을 음식업소 제가 아는데 한 100군데를 대상으로 구청에서 한번 운영을 하려고, 최대한 빨리, 우리는 하면 또 빨리 하니까 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냥 시행하는 것으로 월요일날 출근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비 부담이 뭐냐면 그 10%의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블로그나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마케팅이 아니고 거의 키워드 마케팅이거든요. 키워드는 뭐 야구에서 가지고 온 뭐 오버추어가 지금 네이버에서 따로 또 구축을 해서 오버추어하고 네이버 정도의 키워드 광고를 하는데, 이 키워드 광고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게 칼만 안 들었지 거의 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키워드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시민단체든 우리 공무원들이 이거를 어떤 공론화를 시키고 법을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개선 방안에 다음 페이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거의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분당에 뭐 몇십 층짜리 건물을 짓고 뭐 영업이익률이 뭐 한 60%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보고요. 그래서 공익성 차원에서 이거는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은 뭐 이렇게 몇 가지 제가 적어봤고요. 자, 그럼 개선 방안은 뭐냐면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걸 역량을 가지고 또 해야 될 일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대안을 마련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요구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지식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KMS, 날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장착을 해서 웹 2.0에 맞춰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업소별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다양할 겁니다. 우리는 광고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고 싶은데 하나는 좀 부족한데 두세 개는 되냐? 또는 광고 말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만들어서 뿌리려는데 과대 광고에는 안 걸리냐? 그런 등 그것에 대한 이 종합적인 그 분류가 상당히 복합적인데,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해 주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주민이 이 음식을 업소를 하는 사람은 음식 만들기 바쁜데 이 상황에 따라서 간판은 여기로 가고 소방은 저기로 가고 세금은 여기로 가고, 그 사람들이 왜 가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월급 세금 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월급 받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어요. 우리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움직임, 이동 동선을 보면 반대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웹상에서는 지식관리 프로그램을 풀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대표님하고 부상하고 있는 것, 제가 요청을 해드린 것도 도와달라고 말씀드린 것도 마케팅 방안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해가 안 돼 있어요. 뭐냐면 간판을 보고 음식점을 찾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웹에서 검색을 다 한 후에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고 마지막에 인디케이터, 마지막에 이게 어디가 있느냐를 찾을 때 간판이 필요하지, 그 간판을 보고 그 식당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엄청나게 식당을 하는 사람들은 간과하는데 간판을 크게 하고 빨간 색깔을 넣으면 손님이 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가는 손님은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이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운영하는 곳에서 정보를 취득하고 현장에 가서 어디 있느냐에 대한 부분만 간판을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마케팅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12,000개 다 하고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마케팅을 많이 해서 매출을 다 올리면 좋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상승을 시키는 방안은 교육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식관리 프로그램을 붙이는 거고요. 그리고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으로 묶어서 지원하자는 것은 뭐냐면 OK 캐시백을 예를 들면 OK 캐시백은 매출액이 1억인가 이상 5억인가 되지 않으면 캐시백 회원 가입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OK 캐시백은 리펀드 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일리지를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캐시백 있는 데를 가죠. 사임할 수 있는 데나 적립되는 데. 근데 소규모 업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로컬로 강남 권역을 묶어서 규모를 키워서 SK하고 딜을 해서 강남에 있는 전역에 대해서는 캐시백을 쓸 수 있도록 통합해 쓸 수 있도록 묶어주는, 물론 이제 OK 캐시백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규모를 확대하고 묶어서 지역으로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배달통 같은 이제 어플이 개발이 많이 돼서 그 지역에 어떤 ABS 기반으로 해서 주문을 넣으면 수수료가 나가죠. 소셜커머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소셜커머스도 강남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서로 죽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오래 못 가지 않나,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고, 배달통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 수수료를 항상 챙기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의 중간선상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공익이 개입을 해야 되냐는 문제는 있는데, 협동조합이나 마을 공동체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사업하는 조합, 중시업 중앙회 등에서 배달에 대한 어플을 개발해서, 이 개발비가 얼마 들지도 않을 거고 뭐 이미 개발했다가 안 돼서 다른 데도 많을 거고, 그걸 갖다가 활용하는 방안을 가지고 하면 수수료가 상당히 적게 나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배달통을 하면 뭐 카드까지 쓴다 그러면 5% 이상의 수수료를 뛸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거를 음식업 중앙이나 이런 데서 묶어서 한다면 한 카드 수수료 1.몇%만 띄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스트를 만들어 제공한다는 건 뭐냐면, 식당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정보를 취득한 경로가 대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취득했기 때문에 그 실행에 대한 또는 그것을 유지하는 노력에 대한 부분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홈페이지를 만들면 유입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홈페이지를 만들면 홍보가 되는 줄 알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홈페이지 조수까지 누가 찾아옵니까? 전혀 안 찾아오죠. 홈페이지를 자기가 따따따 쳐가지고 가면은 들어갈 수는 있지만 대중이 소비자가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블로그를 구청에서 고학력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블로그를 모집을 해서 업소를 방문을 해가지고 12,000개면 고학력 미취업자 한 100명, 200명 모아서 하루에 5군데, 3군데, 5군데 다니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그 학생 주고 일당 주고, 그 다음에 강남에 있는 모든 업소는 블로그에 있는 콘텐츠를, 킬러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킹터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뿌려대면 그만큼의 식당의 가치가 올라가서 광고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키워드 광고를 도입하자는 것은 유저 인터페이스가 지금 거의 이제 광고는 포탈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탈에서 치면은 요 밑에 특별법을 말씀을 드리는데, 치면은 유입이 제일 먼저 키워드 광고, 율 광고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꽃배달 같은 경우 졸업 시즌에는 한 키를 치면 5,000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선불로 네이버에서 100만원, 200만원을 계산해놓고 포인트를 받아서 전라도에 경상도에 있는 사람이 꽃배달 한 번 치면 강남에 있는 꽃배달집은 5,000원씩 날아가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꽃배달을 하루에 심심해서 100개 쳐내면 이 사람은 50만원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 네이버는 50만원 가져가는 거예요. 이 구조가 굉장히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꽃배달을 치면 네이버에 포탈에 꼭 나와야 되느냐,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모든 것은 뭐 갈비집, 갈비탕집, 강남구청 가서 치는데, 이거는 수익은 예를 들면 지금처럼 비딩 방식이 아니고 어떤 그 정액 방식으로 해서 50원이나 100원을 주고 나머지 50%는 도네이션에서 복지단체에 보내고 50%는 프로그램 솔루션을 돌리는 업체에다 주고, 그러면 홈페이지에다 이거 해봐야 뭐 장착해봐야 어병을 만난 거고, 그것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강남에 가서 필요한 것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키워드 쳐라. 강남에서 맛집, 미팅, 회화, 모임 등등등, 그리고 뭐 성형, 안과 같은 경우는 지금 키워드 광고비가 완클릭에 2만원입니다. 2만원. 그래서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나
모든 그 안과 이런 뭐 아색하는 데는 광고료가 수천만 원씩 한 달에 들어가요. 키워드 광고, 오버추하고 그 네이버에. 그래서 내가 아는 원장님은 그거를 다 닫아버리고 개인들 커스터머들한테 2만 원 광고 클릭을 만 원씩 다 줘요. 만 원씩.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만 원의 상당의 어떤 보상을 해줘요. 바이럴 마케팅을 하려고. 그래서 그게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이거 포탈에 네이버에 걸었더니 완클릭에 2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닫아버리고 이제 그 바이럴 마케팅 차원에서 그래서 선물을 주는 기법들을. 그래서 이런 방안으로 자치단체가 적극 개입을 해서 특정인에게 주는 것은 특혜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것은 공익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익이 과연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이런 것도 나중에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털 사이트 광고 제한에 관한 특별법 입법 추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통위 같은 경우도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상당히 어려운 게 많아요. 창업 잘 돼 있는 거는 창업자금 지원만 그것도 담보대출 경우에 한해서 그거는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어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지원보다는 포털 사이트에 그 사업을 하면서 영위하면서 광고를 못하는데 포털에다 올리려고 하면 구글은 검색을 우선으로 하지만 대한민국은 광고를 우선으로 하죠. 구글 검색은 보시다시피 그 서치 창 하나만 딱 뜨고서 검색이 들어가면 광고가 뜨는 게 아니라 광고는 오른쪽에 페이지가 뜨고 나머지 정보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그 홈페이지를 올려주고서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포털 사이트 광고 제한에 관한 특별법을 법제처에도 제가 이번에 낼 건데 법제처에 내고 그 다음에 청원을 해서 국회에다가 청원을 해서 초기 화면에는 검색 후 초기 화면 상단에는 그냥 해당 사이트 따따따 사이트 무료 사이트나 유저 콘텐츠인 블로그나 카페 등이 우선 배치되도록 하고 법으로 만들어서 키워드 광고의 사이트는 두 번째 페이지 롤을 해서 스크롤해서 내렸을 때 이 정도로 들어가는 것을 하면 꼭 배달했을 때 꼭 배달집을 찾는 사람은 스크롤해서 내릴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꼭 배달 그러면은 뭐 무료 지식인에서 물어보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블로그에서 어디에 평가 UX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초기 화면에 띄우는 것으로 그렇게 법을 만들면 네이버의 주식이 지금 한 20만만 하는데 한 3만 원대로 2만 원대로 떴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법이 입법이 된다면 뭐 네이버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시민단체나 우리가 공론화를 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풀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게 구글처럼 공익을 앞세우고 다른 부분의 수익 모델을 개발해야지 영세업자들의 도를 주머니를 갈취하는 이런 행태는 분명한 것은 포털 사이트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두서없이 와서 지금 만드라고 좀 시간은 다른 분이 강의를 좀 못 들었는데 이런 방안으로 제가 생각하는 공모도 생각하는 어떤 음식업소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웹2.0 시대의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일 중심이지만 해야 할 일 같은 거는 뭐 입법 추진하는 것도 자치단체에서 부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를 열심히 해서 조례도 만들고 SSF 같은 조례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 일자리 다 뺏지 말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광고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매출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금 1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죄송합니다.